키네마스터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어플에 다 그러니까 들어가 주세요. 어플리케이션 실행해 주세요. 자, 키네마스터에 들어가면은 이런 첫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어 가져오기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 저기 왼쪽 사진에서 가운데 플러스가 그려져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누르시면은 우측의 화면 같은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내가 어떤 크기의 영상을 만들 것이냐를 설정해 주는 화면 비율 설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TV 이런 데서 이제 재생을 할 목적이다. 그러면 16대 9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걸 보통 쓰는 게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로 쓸지 모르겠다 아직 그냥 일단 찍는 거다 할 경우에는 그냥 일단 16대 9로 편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아니다 특수한 목적이다. 예를 들면 무슨 이거는 세로로 촬영한 것이다.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릴 것이다. 그래서 세로가 좋다. 그건 9대 16 반대로 세로 하면. 그리고 1대1 난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카드 뉴스를 제작했기 때문에 나 1대1 비율로 정사각형의 카드 뉴스를 제작한 것을 발표할 것이니까. 혹은 인스타그램에 난 정사각 비율로 올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1대1 비율로 제작을 해야겠죠. 네. 화면 비율을 선택하게 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 아무것도 없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미디어를 가지고 오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가지고 오기에 앞서 먼저 기본으로 설정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왼쪽에 보시면 저 톱니바퀴 같은 생긴 게 있어요. 메뉴 중에. 저 톱니바퀴 모양이 설정 메뉴인데요. 저 톱니바퀴를 터치하시면 오른쪽에 프로젝트 설정이라는 걸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 편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밑에 편집을 보시면 이게 뭐냐? 내가 미디어를 가져왔을 때 이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에 편집하고자 하는 소스,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 혹은 배경음악, 효과음을 불러왔을 때 어떻게 불러올래? 라고 물어보는 메뉴예요. 미리. 그래서 편집 보시면 화면 맞추기 제가 체크해놨죠. 이걸 해두시면은 이 사진이나 영상이 굉장히 큰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찍으려는 아까 맞춘 16대 9나 1대1 이 비율에 맞춰서 딱 맞게 돼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좌우 상하가 이게 좀 이렇게 비율이 찌부가 된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비율이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화면 채우기를 하면은 그냥 그 화면을 비율과 상관없이 꽉 채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막 상하 좌우가 큰 사진인 경우에 잘려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나중에 물론 줄일 수는 있어요, 손가락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을 어떻게 해놓냐. 나중에 사진을 막 수십 장을 불러올 건데 그거를 불러올 때마다 한 장 한 장 줄이고 한 장 한 장 맞추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불러올 모든 사진이나 영상을 이 사이즈에 가져오겠다 미리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오디오, 비디오를 보시면 길이가 있어요. 기본 길이를 몇 초 길이로 가지고 오겠다 이거예요. 비디오의 경우에는 비디오의 길이는 당연히 1분을 촬영했으면 1분 저거랑 상관없이 1분짜리가 불러드려져요. 근데 왜 초가 있느냐? 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을 불러왔을 땐 사진은 초가 없죠. 그냥 순간이죠. 근데 그 순간을 몇 초 동안 이제 밑에 타임라인에 가지고 올 것이냐. 그래서 4.5초라고 지금 예를 들면 돼 있으면은 모든 가지고 오는 사진은 4.5초씩 재생되게 가지고 와줘요. 이걸 미리 설정할 수 있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미리 가지고 오는 그 미디어의 길이나 비율을 설정해 놓을 수 있다. 요거를 하고서 이제 미디어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제 미디어 가져오기를 누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저거였나? 아니다. 그 위에 미디어를 누르시면은 미디어 가져오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와 사진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찍은 것이 영상이다. 그러면은 비디오에서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사진에서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영상이다. 그러면 비디오에서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섞을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를 다 불러드릴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찍어놓은 걸
잘 찾으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예를 들어봤어요. 이게 카드 뉴스를 제작하던 때인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예전에 제가 진행을 했던 서초구에서 열린 서초 4차 산업 가족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 홍보 카드 뉴스인데요. 여러분도 흔히들 나 영상 어떻게 만들까 고민이 되신다면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 제작할 수 있는 게 일단 먼저 생각해 볼 게 이 카드 뉴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조는 서초구에 뭐 명소를 소개하겠다. 그런 경우에 영상을 많이 찍어 와가지고 편집하고 내 목소리도 담고 나레이션도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나는 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사진만 많이 찍어 놓으셔도 나중에 쉽게 저런 사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 뭐 PPT나 뭐 다른 뭐 포토샵 같은 걸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것으로 만드셔 놓으셔도 좋고, 어쨌든 사진인 저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곳 키네마스터로 불러오시고 설정을 해 두시면은 카드 뉴스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일단 불러오셨죠. 저렇게 제가 보면 한두 셋넷 다 해가지고 한 10장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가져온 미디어들로 이제 편집을 할 건데요. 사진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순서를 맞춰야겠죠. 아까 얘기한 듯이 순서는 자유자재로 촬영한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주고 싶은 스토리와 맞게 이제 구성을 할 텐데요. 해당하는 사진이든 영상이든 미디어 소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좌우로 드래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드래그를 해서 이 미디어의 순서를 컷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텍스트를 넣을 수 있겠죠. 레이어 누르시고 텍스트 추가.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못 따라가시는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핸드폰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연결해서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 기능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질문해 주세요. 네. 레이어 누르시고 텍스트 추가를 누르시면은 폰트, 위치, 크기, 색상, 투명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무료 버전을 쓰고 계시죠? 그러면 워터마크라는 게 생겨요. 워터마크가 뭐냐? 저 위에 키네마스터 영어로 우측 상단에 써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저게 이제 너네는 무료로 쓰는 대신에 우리 키네마스터를 홍보라도 해줘라 라는 키네마스터의 의도인데요. 프로 버전을 구매하면 저 이제 워터마크를 없앨 수 있고, 무료 버전을 쓰실 거다 그러면은 저 위치에는 웬만하면 문구든 중요한 로고든 이런 걸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어차피 저 키네마스터 로고로 가려버릴 테니까. 그래서 저 위치를 무료 버전을 쓰신다면 피해서 편집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렇게 불러온 사진이나 미디어에다가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한 번씩 넣어보시길 바래요. 인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이 사진이 재생될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페이드인, 어두웠다가 밝아지면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좌에서 우로 뿅뿅뿅 튀어서 올 것이냐, 위에서 아래로 후루룩 내려올 것이냐, 어떻게 시작될 것이냐에 대한 효과, 그 애니메이션을 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아웃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사라질 것이냐, 얘가 사라지고 다음 화면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어떤 방향으로 날아갈 것이냐, 그거를 뜻하는 게 아웃 애니메이션이에요. 가운데 있는 애니메이션은 뭐냐? 인과 아웃 사이에 재생되고 있는 동안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 그래서 저게 재생되고 있는 중간에 뭐 예를 들면 깜빡 거릴 수도 있고, 저 안녕하세요란 말이 저기다가 애니메이션에 깜빡임을 넣으면, 아니면은 뭐 그냥 그 중간 애니메이션에다가 페이드인 효과를 넣으면은 서서히 그 시간에 맞춰서 밝아지는 효과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다양한 효과를 인, 아웃, 중간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어색하지 않은지 플레이 버튼, 재생 버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눌러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서 편집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막 효과도 넣고 필터도 씌우고 뭐 글씨 폰트 막 자간 다 조절했어.
근데 안녕하세요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도 쳐야 되고 여기는 서초구입니다도 쳐야 되고 계속 나 이거 똑같은 거 하고 싶은데 그거 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걸 하면 또 편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 메뉴에 보시면 저렇게 점점점이 맨 위에 있죠. 저거를 점점점을 누르시면은 복제라고 떠요. 물론 내가 복제하고 싶은 그 레이어, 안녕하세요 레이어를 터치해 둔 상태에서 그럼 조금 확대가 돼요. 그 상태에서 저 점점점을 누르고 복제를 누르시면은 밑에 안녕하세요 하나 저렇게 딱 또 생겨요. 그거를 오른쪽으로 쓱 드래그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옆으로 옮긴 다음에 안녕하세요라는 말만 지우고 반갑습니다라고 고쳐주면은 그 안녕하세요에서 썼던 똑같은 그 효과들이 그대로 적용된 채로 반갑습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복제를 하시면 돼요. 자, 오디오를 넣는 방법인데요. 배경음악 같은 걸 넣을 때 이제 아까 똑같이 미디어 추가에 들어가서 오디오를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터치 아무거나 추가해 놓고서 터치를 한번 해놔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것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참 이거를 한번 제가 보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불러올 때 여러분들이 미디어든 오디오든 그리고 효과든 여기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저작권 없는 오디오를 요즘은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막 다시 다운받고 PC로 다시 핸드폰에 옮기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오디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를 누르면은 음악, 뭐 효과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여기서 다운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 내부 저장 공간에 들어가서 혹은 내 녹음 폴더에 들어가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위쪽에 보면은 이제 상점 표시가 있어요. 뭐 가게처럼 생긴 아이콘. 그걸 누르시면은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상당수가 프리미엄이라고 써 있어요. 프리미엄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어차피 다운로드 받아지지도 아마 않을 거예요. 써지지가 않아요. 무료 버전에서는. 그런데 무료 버전인 것은 프리미엄이라고 안 써 있는 그런 파일들을 찾아가지고 미리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시고 괜찮다 싶은 것들은 음악이든 효과음이든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두시고 다시 나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파일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 선택하고서 가지고 오시면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처럼 저렇게 저는 썸머 플랜스라는 무료 배경음악을 가지고 오고 저 음악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이 될 것이고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막대기들 있죠. 저게 효과음을 넣은 거예요. 아마 장면 전환, 카드 뉴스의 카드들이 변할 때마다 아마 뿅 혹은 후루룩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런 효과음으로 넣어둔 거죠. 저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음량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스테레오로 들으시는 뭐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좌우 밸런스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만 크게 했다가 오른쪽만 크게 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수 오디오 변조라는 게 있어요. 뭐 오디오 필터를 씌우면 뭐 음성 변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내는 음성 같이 뭐 할 수도 있고 뭐 다람쥐가 내는 음성처럼 뭐 귀엽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세 볼륨이라고 해서 특정 구간의 음량만 특별하게 줄였다가 다시 키우게 뭐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킹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것들은 이런 기능이 있다 지금 막 다 따라와 가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들어만 두시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보여드릴 테고 안 되시면은 아마 요거를 찾아서 각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니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더킹은 뭐냐면은 막 주변 외부가 막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는 노이즈나 잡음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찍으려는 영상이 뭐 나레이션 이렇게 사람이 인터뷰하는 경우와 아니면 그냥 화면만 나오는 경우가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배경음악이 동일한 크기로 계속 크게 나오면은 중요한 부분에 사람이 말하는 부분에 그 배경음악이 거슬려 가지고 사람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상세 볼륨 조정이 들어가서 이 부분만
여기서부터 작게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작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선 커지게, 이것을 일일이 설정해주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이 더킹 기능을 이용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은 사람을 터치해 놓으면은 사람이 말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배경음악 크기를 알아서 적절한 크기로 줄여줘서 사람 말이 잘 들리게 해주는 이런 기능도 키네마스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내가 준비한 미디어 소스보다 너무 길다 혹은 너무 짧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너무 길면 당연히 누르고 저 끝부분을 쭉 왼쪽으로 다시 당겨와가지고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기본적으로 양 끝을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길이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길면 자르면 되는데 짧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저 오디오를 눌러보시면은 오디오 파일 레이어를 누르시고 반복이라고 써 있어요. 저걸 누르시면은 특정 부분까지 반복을 음악이 끝나더라도 다시 그 음악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재생이 되게 되고요. 끝까지 반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거는 반복을 눌러 두셔야지만 활성화가 되는데요. 반복을 누르신 다음에 끝까지 반복도 또 눌러 주시면은 그 영상, 사진이나 영상 화면이 끝나는 시점까지 자기가 알아서 그 음악을 계속 반복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디오나 효과음을 넣어보시면 되겠고요. 장면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초 앞 뒤에 3초의 여백을 둬라 했던 게 바로 이 트랜지션, 장면 전환 때문인데요. 클립, 소스와 소스 사이에 플러스 버튼이 보일 거예요. 저 플러스를 터치하시면요, 이제 이 장면과 장면 사이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아까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은 그 소스 하나 자체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사라질 것인지를 저 시간 내에서 하는 거고, 이 트랜지션은 이 소스와 다음 소스 사이에 뭘 넣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디졸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겹쳐서 다음 화면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디졸브 효과가 대표적인 트랜지션인데요. 저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좀 괜찮고 예쁜 거는 아마 프로 버전이 좀 많을 거예요. 유료 버전이. 그래서 혹시 나는 키네마스터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를 구매해서 해보시는 것도, 지금 보니까 30%인가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나는 무료로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무료 기능들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 전환 원하는 걸 이거 하나씩 그냥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플레이 해보시면서 하나씩 예쁜 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효과의 길이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초 전후로 기본 돼 있을 텐데, 이거를 뭐 길게 화면이 전환되겠다, 아니면 빠르게 훅 화면이 전환되겠다, 이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길이 설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화면 이미지 소스를 누른 다음에 필터나 클립 그래픽 이런 것들을 조정, 비네팅 이런 기능들을 누르시면은요,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여기 안 보이나?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화면을 그 미디어 소스, 비디오 소스를 누르시고서 보시면은 필터나 클립 그래픽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흔히 핸드폰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기능이에요. 뭐 색조를 강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따뜻한 분위기를 준다던가, 아니면 비네팅, 상하 좌우에다가 이렇게 약간 카메라 렌즈로 찍은 듯한 비네팅 효과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런 효과들은 카드 뉴스에선 잘 쓰지 않아요. 카드 뉴스는 어차피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명료한 느낌의 사진과 문구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전달하면 되는데, 영상으로 뭐 아름답게 뭐 서촉으로 찍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효과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최종 검토. 우리가 글을 쓰고 독후감을 쓰고 논술문을 쓰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한 번 퇴고 작업을 가지잖아요. 그게 이 영상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실수들이 굉장히 이 단계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인코딩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전체 재생을 해보세요. 처음에 볼 때는 글씨 오타가 있는지만 한번 보자 하면서 재생 눌러놓고 글씨만 쭉 봐요. 그리고 다시 처음 볼 때는 음악만 들어보자. 소리가 너무 갑자기 커지지 않는지, 잘 들리는지 음악만 들어. 소리만. 다음 다시 재생. 갑자기 튀는 화면, 검정 화면이나 하얀 화면은 없는지, 내가 좀 놓친 샷은 없는지 화면만 봐. 이런 식으로 3-4번 이상씩 재생을 여러 번 해봐서 완벽하다 싶을 때 인코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인코딩 하고서 실수가 발견이 되면은 이게 인코딩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 번 뭐 하나 틀릴 때마다 계속 다시 뽑아내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서 인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미디어 내보내기, 익스포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요거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영상이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걸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키네마스터가 무료 버전이 FHD 1080p까지 뽑아줬는데 지금 어제 다시 확인차 들어가 봤더니 720p로밖에 무료 버전은 안 뽑히게 치사하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 버전은 기본 720p부터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영상이 다 완성됐다 그러면 내보내기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은 그걸 누르면은 이 내보내기 및 공유 창이 나타날 거고 여기서 이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720p가 뭐고 1080p가 뭐고 30fps가 뭐고 4mbps가 뭐냐 일단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면은 기본으로 그냥 두세요. 720p, 30fps, 4mbps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딱 그냥 내보내기 설정 들어가면 그럼 그대로 뽑아내시면 일단 됩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설정 값을 높이게 되면은 당연히 화질이 좋아지고 대신 용량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에도 약 39메가 돼 있는데 저거 굉장히 짧은 카드 뉴스라 그렇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몇백 메가, 막 몇 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용량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크면은 내 USB에 안 담기겠는데? 메일 전송이 안 되겠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가 안 되겠는데? 카톡 전송이 안 되겠는데? 이거를 계산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화질을 맞춰주는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카톡은 300메가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카톡에 막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꼭 300메가 이하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그렇게만 해두시면 화질 손상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걸로 하나 뽑아놓고 카톡 전송용으로 하나 또 뽑아놓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또 다만 찍을 때 이미 화질이 일반 시쳇말로 구리게 안 좋게 찍어놨으면은 이 내보내기에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하는 건 없어요. 이미 찍는 순간 찍은 그게 최대 화질이야. 그거를 잘 보존하는 게 제일 높은 저기서 설정할 수 있는 설정이고요. 어쨌든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그걸 조금씩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분명히 4K로 분명히 내보내기 했는데 FHD로 내보내기 했는데 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깨져? 그거는 이미 찍을 때부터 원판이 깨지는 경우에는 저렇게 내보내기에서 아무리 4K FHD 해봤자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내가 찍은 설정, 찍은 카메라의 성능에 1차적으로 좌우가 되고 그것을 다시 재가공하는 게 이 내보내기 설정이다 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죠. 그럴 경우에는 720p, 480p였나 540p였나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보기엔 무리가 없어요. 다만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하겠다 하면은 그 중간값이 720p 정도 하시면은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로 보는 사람들도 깔끔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TV로 보는 사람도. 그러면 1080p 이상 혹은 4K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0p 정도까지만 하면은 일반적으로 TV로 27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로 봐도 화질이 크게 손상됨을 느끼지 않는다. 대신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굳이 불필요하게 나는 720p만 돼도 깔끔하게 볼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전송 속도나 용량이 커지는 그런 걸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되는 건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걸 자기가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죠. 본인들이 원하는 해상도로 볼 수 있게. 네. 그러니까 그걸 설정 어차피 본 사람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제일 높게 1080p로 뽑아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1080p로 올려놓으면은 어차피 보는 사람이 각자 자기 거에 맞게 보니까. 자, 다음.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어려워. 이제 지금까지 나 영상 좀 만들어 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근데 이 부분은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20p, 1080p 이게 도대체 뭐냐? 바로 영상 혹은 사진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720p, 1080p에 들어가는 이 p는 화소, 픽셀, 영어로 픽셀의 준말, 앞글자 p고요. 이미지를 몇 개의 점, 픽셀로 표현했는지를 나타내는 정밀함, 선명도를 뜻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4K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 네모 안에 가로 3840개의 점, 세로 2160개의 점이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찍혀 있고 그 점마다 어떤 점은 빨간색을 내고 있고 어떤 점은 흰색을 내고 있고 어떤 점은 파란색을 내고 있고 어떤 점은 빛을 100%로 밝게 내고 있고 어떤 점은 검게 빛을 죽이고 있고 이거를 다 점마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게 합쳐져서 사진이나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걸 곱해 보시면 3840 곱하기 2160이 하시면은 아마 뭐 800만 화소, 뭐 1000만 화소 저 곱한 값이 총 이 화질이 해상도가 몇만 화소다. 저걸 곱해서 나오는 값이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1080p는 1920개의 점 곱하기 1080개의 점.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세로축을 우리는 주로 그 영상의 해상도로 줄여서 불러요. 그래서 보통 유튜브든 아니면 어디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할 때 1080p 돼 있다.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1080p로 돼 있다 그러면 저 FHD 1920 곱하기 108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FHD의 2배가 되는 게 이제 4K예요. 저건 2160p 이렇게 부르면 되긴 하는데 사람들이 저 때부터는 저렇게 길게 부르기가 귀찮았는지 4K라고 단축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4K 다음에는 요즘 8K, 저 4K의 2배도 등장했어요. 이미 8K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K의 2분의 1이 4K, 4K의 2분의 1이 FHD인데 그게 1080p. 1080p에 이제 2분의 1은 아니고 그거의 몇 분의 몇인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저게 지금 1280 곱하기 720 저게 720p 그냥 FHD가 아니라 그냥 HD 720p 그 다음 밑에 뭐 DVD 화질 같은 거 SD 화질 더 작게는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정말 옛날에 쓰던 화질들이라서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어요. 다음 프레임 레이트 이제 1080p 720p 그 픽셀을 알았으면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상을 찍을 때나 내보내기 하실 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내보내기 할 때 30, 25, 48 막 저렇게 적혀 있었죠. 60, 120 막 적혀 있어요. 저게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프레임 레이트는 영상의 보통 사진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개념인데 영상에 1초당 몇 장의 이미지가 들어있느냐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은 수많은 사진을 순식간에 다다다다다닥 많이 찍어놔서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 영상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당 프레임 수, 프레임 퍼 세컨드 그래서 FPS라는 이게 뒤에 붙어요. 그래서 30fps다, 60fps다 이걸로 줄여서 60p, 30p예요. 아까 1080p, 720p의 그 P랑 다른 P예요. 그 P의 그 P는 픽셀의 P고 이 P는 프레임 퍼 세컨드의 퍼의 P예요. 그래서 24p, 30p, 60p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이게 단위예요. P가. 어떨 때 어떤 게 좋냐라는 걸 이제 밑에 보시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24, 30, 60이고요. 120도 요즘은 좀 간간히 쓰고 있어요. 24fps, 24 프레임 레이트는요. 잠깐만요. 목이 좀 막혀가지고 물을 좀 마실게요. 읽어보시면 돼요. 저대로예요, 사실. 영화 감성. 영화는 그렇게 막 영화도 영화 나름이긴 한데 일반적인 영화는
약간 시네마틱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1초 안에 저렇게 많은 프레임을 넣지 않고 약간 필름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24장만 넣어요. 그래서 좀 감성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럼 24p 하시면 되고요. 30p가 가장 그냥 이도저도 아닌 일반으로 가고 싶다. 그럼 한국 방송 그냥 뭐 예능, 뉴스 이런 거 다 30p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좀 속도감 있는 걸 원한다. 게임이나 스포츠 이런 영상들은 60p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슬로우를 효과를 주기에도 어색하지가 않고 그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까지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영화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24p로 많이 찍기 때문에 뭔가 막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할 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잔상 같은 게 남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시네마틱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빠른 동작의 화면을 24p로 촬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기능들 24, 30, 60p는 촬영할 때부터 그 촬영 기기에서 여기에 맞춰서 촬영을 해야 되고 뽑아낼 때 또 내보내기에서 저 똑같은 프레임 레이트로 뽑아내야지 저 원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p는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슬로우 모션, 초고속 영상이라고 하죠. 뭐 이런 효과를 줄 때 아니면 뭐 저기 스포츠 그 골 장면, 뭐 느린 화면 함께 보시죠. 이럴 때 이런 초고속 카메라를 활용해서 슬로우 모션을 줄 때 120프레임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음 비트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 레이트는 뭐냐? 아까 앞에 다시 넘어갈게요. 어디 갔어? 여기에서 밑에 비트 레이트에서 OMBPS 해서 저화질 써 있고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화질에 따라 비트 레이트 값이 달라집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비트 레이트 값이 자동으로 거기에 연동돼서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값을 얼마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영상에 1초당 포함된 데이터, 정보의 양이에요. 그래서 같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비트 레이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초당 비트 수라고 해서 BPS, 비트 퍼 세컨드라고 하는데요. 단위로 이제 그 뭐 보통 파일의 용량 얘기할 때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KBPS, MBPS, GBP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당연히 비트 레이트가 높을수록 화질이 좋고 용량이 크다. 대신에 그 파일을 불러올 때 버퍼링이 좀 심하거나 로딩이 좀 심하다. 보통 같은 분명히 1080p 영상인데도 이거는 왜 다음 파 플레이어나 곰 플레이어로 불러올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는데 점프 컷 뜰 때마다 왜 이렇게 버벅거려? 이게 비트레이트를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신에 화질은 좋겠죠. 그리고 반대로 비트레이트를 낮은 것으로 해놓으면은 화질은 좀 안 좋아지겠지만 용량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원하는 화면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범용적인 영상이 되겠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비트레이트를 낮게 하는 게 이왕이면 좋지만 내가 정말 작품을 만들었다, 예술적인 미를 높이고 싶다 하면은 용량이 큰 걸 감수하고 비트레이트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도저도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그래서 설정 값을 몇 수로 해야 되냐 헷갈리는 경우에는 유튜브 기준이에요. 유튜브에서 권장 프레임 레이트별 적정 비트 레이트라는 것을 표로 명시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영상을 일단 찍었고 어떤 영상을 만들어낼 것이냐, 4K냐, 2K냐, 1080p냐, 720p냐 이거를 보시고 이거 이제 저기 옆 위에 24, 25, 30, 48, 50, 60 있죠. 아까 배운 프레임 레이트예요. 프레임 레이트는 또 몇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먼저 하세요. 그 두 개를 결정을 하시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값의 비트 레이트를 유튜브에서 추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절값을 만약에 나는 1080p에 24프레임을 찍었다 그러면 8mbps로 하면 된다고 저기 나와 있죠. 그렇게 되면 유튜브에서는 크게 화질 저하 없이 느리지도 않게 볼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값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심화적으로 내가 더 알아보고 싶다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었고요.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영상 하나 추억에 남기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 없고 그냥 기본 설정대로 내보내기 촬영도 기본 설정대로 해서 해도 사실은 요즘 다 기기들이 좋아서 좋은 걸로 찍고 좋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게 좀 시간적으로 힘들다 하신 분들은 다 기본 설정으로 해놓고 어차피 중요한 건 컨텐츠의 주제와 내용과 어, 감동 뭐 이런 컨텐츠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화질과 뭐 이런 것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네마스터를 제가 편집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튜브에 저보다 더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까 뭐 무슨 선생님이 빨리 지나가느라 이거 실습을 다 못 해봤는데요. 아까 오디오 더킹 뭐 그거 어떻게 하고 그 필터 어떻게 넣고 애니메이션 어떻게 다운받아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나 지금 잘 이해가 안 됐다 솔직히 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키네마스터 강의를 하시는 유튜버고요. 기태의 키네마스터라고 유튜브에 치시면은 저도 이분을 지금도 심심치 않게 보고 이 강의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영상 을 보시고 검색 저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뭐 더킹, 오디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원하는 글들이 그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서 편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이 화면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누르고 화면 비율 16:9 선택하고 미디어 보이시죠? 누르고 비디오와 사진이 있죠? 비디오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사진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저는 사진에서 왜냐면 카드 뉴스를 만들 거니까 카드 뉴스라고 미리 저장된 폴더에 들어가서 하나씩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드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OK, V를 체크 표시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첫 화면이 아니었어요. 첫 화면이 예를 들면 하고 싶었던 게 이거다. 당신을 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첫 화면이다. 이걸 꾹 누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거를 왼쪽으로 드래그 맨 앞에 이런 식으로 선물을 도착했으니까 그 다음 초대장이 나와야겠지. 초대장 드래그 이런 식으로 컷 편집 순서를 완성시키고 먼저 이 제일 시작할 단계예요.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저는 이미 만들 때부터 이 사진 자체를 텍스트를 다 넣어놨지만은 그거를 일일이 다 작업해서 가지고 오기가 힘들죠. 일반적으로 그냥 사진만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신을 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딩동 이 말이 없었다고 치고 이 사진만 있었다고 치면은 그걸 텍스트를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보면 레이어 있죠. 레이어 누르시고 텍스트 있어요. 텍스트. 그럼 여기 글을 쓸 수 있죠. 딩동 칩니다. 이거 체크 누르면 딩동이 생겼어요.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 내리시면 되고 폰트 바꾸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폰트 저장되어 있는 게 몇 개 없을 거예요. 저는 저장해서 그러는데 여기 상점 표시 있어요. 오른쪽 위에 누르시고 보시면은 폰트는 비교적 무료 버전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폰트를 누르고 다운로드 하면 설치되면 다시 뒤로 가기 그리고 닫으면은 방금 여기 한국어 들어가면은 방금 다운로드 받은 걸 포함해서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은 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여기 잘난 채로 갈게요. 체크 띵동 엄청 크죠? 줄입니다. 띵동 그리고 색상 원하는 색상 선택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한 색상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값을 몇을 주시는지도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팔레트에서 그냥 골라버리는 편이에요. 팅동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자, 인 애니메이션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등장할 것이냐 나는 탑 하고 나올래. 시작할 때부터 나올래. 근데 이 딩동이 그러면 다시 딩동을 누르고 왼쪽으로 시작할 때부터 재생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나오는지 딩동 이렇게 나오죠. 딩동
근데 이 화면도 시작할 때부터 그걸 주고 싶어. 화면 전환 효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점점점을 들어가면 아까 점점점이 아니었구나. 톱니바퀴 어디죠? 톱니바퀴. 톱니바퀴를 들어가면은 비디오든 오디오든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들어가서 비디오 페이드인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줘요. 그러면 시작할 때와 끝에 2초씩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난 체크를 해두고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시작을 이렇게 어두웠다가 너무 긴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비디오 1초만 할래. 1초. 페이드아웃도 1초. 다시 플레이. 좋아요. 띵동.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고요. 다음. 이런 식으로 이 뒤에도 다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딩동 글씨를 또 추가하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복제 어디 있냐. 딩동을 먼저 터치 해놓은 상태에서 딩동 레이어를 터치 안 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요. 다시 터치.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돼 있을 때에는 그 아까 톱니바퀴 모형이 안 보여요. 하나의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톱니바퀴 어디 갔어요? 하지 마시고 그냥 빈 공간, 딩동 옆에 있는 검은 공간을 터치해 주시면 나가집니다. 선택이 비활성화됩니다. 다시 딩동을 누르시고 점점점 복제가 있죠. 복제. 그러면 딩동이 옆에 하나 더 생겼어요. 텍스트가. 이걸 다시 드래그해서 옆으로 옮겨주시면 옆에도 딩동이 생겼어요. 여기에는 글씨를 여기서 바꿀 수 있네요. 누르고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그 키보드 자판처럼 생긴 그림이 있어요. 회색으로. 그거 누르시면 글씨 바꿀 수 있어요. 초대장. 초대장 하면 똑같은 아까랑 폰트랑 글씨 색이 이미 다 적용돼 있죠. 크기만 좀 줄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길이도 조절을 해야겠죠. 이렇게 맞춰서 조절을 하고. 그럼 다시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띵동.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 3초, 5초 정도 주고 다음 화면 또 한 5초 정도 시간을 주고 다음 화면. 네, 좋아요. 다음 화면 넘어갈 때 너무 삭막하다. 그러면 이제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혹은 트랜지션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면과 화면 사이에 그러면 화면 전환 효과를 넣어볼게요. 중간에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이제 뭘 넣어볼까요? 아무거나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넣어봤어요. 체크하면은 플레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만드시면은 이렇게 쉽게 카드 뉴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디오를 추가를 해야겠죠. 오디오 들어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장르별로 음악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프리미엄 써 있는 애들 사이사이로 공짜가 보입니다. 프리라고 써 있는 애들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 커먼 있죠. 이미 저는 프리는 다 다운을 받았어요. 웬만한 거는 여기 CT 그레이 이런 거 다운로드 받고 효과음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라고 써 있는 것들을 하나씩 들어보십니다. 이렇게 발자국 소리, 뭐 CF 보이스 소리 이런 걸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 걸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나가시면은 이제 효과음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게 있고요. 이거를 추가. 그럼 이렇게 오디오가 생겼죠. 그래서 이 오디오 역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 잘 안 보일 때 나는 터치가 좀
가지고 확대를 하고 싶다 혹은 축소를 하고 싶다 할 때 드래그 그냥 이 타임라인 밑에 이 사진과 오디오가 쭉 있는 부분을 타임라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타임라인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잘 안 보인다 뒤에 있는 부분이 하면 이렇게 축소 하신 다음에 이 발자국 소리를 저는 줄일게요. 요까지만 줄일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합니다. 뭐 지금 어울리지 않아요. 상당히 안 어울리는데 딱 어울리는 거 지금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넣고요. 그 다음에 음악, 배경음악. 배경음악은 뭘 넣을까요? Come on. 좋네요. 굉장히 안 어울리는 이 comon을 넣어볼게요. comon을 넣었는데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커서 좀 줄이고 넣고 보시면은 common 음악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이미지 소스에 여기까지밖에 못 미쳐 있죠. 이걸 더 뒤로 늘리려고 해도 안 늘어나요. 왜냐? 이게 음악이 끝이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 옆에 보시면 반복 있죠. 반복을 누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복한다를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끝나고 다시 시작해서 끝까지 맞춰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반복 음악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 뒤로 가기, 항상 했던 것을 지우는, 컴퓨터로 치면 컨트롤 Z죠. 뒤로 가기, 여기 왼쪽 바에 동그랗게 돌아가는 화살표 있죠. 뒤로 가기, 이거 눌러주면 실행 취소입니다. 앞으로 한번 뒤로 취소하는 거.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끝에 맞춰놓고 새로운 음악을 그냥 추가하는 걸 전 추천드려요. 똑같은 음악 두 번 지루하게 나오는 것보다 하나 끝나고 다음은 다른 노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노래가 끝나고 다음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뭐 효과음도 넣고 자막도 넣고 배경음악도 넣고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레이션을 녹음해 넣을 수도 있어요. 녹음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녹음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르면 녹음이 돼요. 그 녹음한 파일은 이제 미디어에 들어가면은 미디어가 아니구나. 오디오에 들어가면은 녹음 눌러놓으면 내가 방금 한 녹음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녹음이 안 됐네. 이게 영상 공유 중에는 안 되나? 아무튼 이렇게 녹음하면서 바로바로 그거 내가 녹음했던 오디오 소스들도 이곳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상점 표시가 하나 있어요. 에셋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무료, 유료 상점 효과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걸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다운로드한 것만 모아보고 싶다. 어디서 하느냐. 오른쪽 위에 사람 그림자 있어요. 그거 눌러주시면은 오른쪽 맨 위에 사람 그림자 그거 눌러주시면 내가 지금 뭘 다운받았는지 종류별로 저 FX가 이제 특수 효과가 FX거든요. FX 이런 거 다운로드 받아놨고 장면 전환이 여기 삼각형 두 개가 장면 전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고를 때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게 다운로드 받아져 있으면 고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막 안 예쁜 것도 계속 다시 기억 안 나서 또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자주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들어가서 쓰는 게 아닌가. 나 본고딕 안 쓰는데 이거 왜 다운받았지? 삭제. 에셋을 이렇게 하나하나 삭제해 놓고 나중에 필요한 것만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오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사진들이라서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비디오의 경우에는 비디오의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이 맨 뒤에 이번에 비디오를 추가해 볼게요. 비디오를 딱히 제가 소스가 없긴 할 텐데 동영상에 아무 영상이나 가지고 와서 여기에 영상
움직임의 속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네요. 지금 이 방송 중이라서, 공유 중이라서. 이거는 아마 각자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속도라고 있어요. 여기 속도라고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은 1배속, 4배속, 8배속이 있고 반대로 0.5배속, 0.125배속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음정이 이렇게 고 하이톤이 되고 속도를 느리게 하면은 이렇게 음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음정 유지를 체크하면은 그 음정 톤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시끄러운 소리 듣기 싫으면 음소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 1배속, 4배속, 8배속, 반배속, 125배속, 0.125배속 이거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리버스라는 걸 쓰시면은 작업을 수행하고 나면은 지금 취소를 하는데 거꾸로 맨 뒤에서부터 되감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던 사람이 뒤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음성 변조 효과 보시면 이거 다람쥐 로봇 몬스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게 그 다음에 좀 원하지 않는 클립이 있다. 이렇게 누르시고 휴지통 버튼 있죠, 왼쪽에?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휴지통.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게 이제 좀 고난이도예요. 이게 키프레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좀 지금까지 기능은 좀 쉽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키프레임 기능은 어떻게 쓰느냐? 비디오에도 할 수 있고 오디오에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오디오를 해볼게요. 오디오를 클립을 선택해 놓고 자, 믹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우 볼륨과 전체 크기 볼륨을 얘기하는 거고 이퀄라이저는 그 특수한 효과를 좀 넣는 거예요. 고음을 보강하고 저음을 보강하고 막 힙합스럽게 들리게 하고 이런 거고 상세 볼륨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세 볼륨을 들어가시면은 키프레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해요. 나는 이 우리 같이 드론 날리러 갈래 이 부분에서 이 커먼 노래를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럼 이 키프레임 플러스를 찍습니다. 플러스 찍으면 여기 점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이 끝날 때 맞춰서 또 플러스를 찍어요. 그럼 점이 2개 생겼죠. 그리고 한 가운데쯤 점을 하나 또 찍어요. 그럼 점이 3개가 생겼죠. 이 가운데 점에서 100%의 볼륨을 0으로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볼륨은 부분의 볼륨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천천히 작아져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소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어폰을 안 꽂고 있어서 잘 이렇게 소리까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작아지기 시작했다가 보이죠? 내려가다가 0이 돼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DIY로 음향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싫다, 다시 빼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지점에 놓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점과 점 간에 이동을 할 때는 옆에 좌우 누르면 움직이면서 정확히 맞추기 힘드니까 그냥 좌우 누르면서 이 점을 그냥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가서 이 점 필요 없어 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의 설정 하시는 게 이제 오디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디오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딩동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펜 줌이라는 게 보이죠? 아까 오디오만큼 정확한 그 점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이 펜 줌이라는 걸 누르면은 시작 위치에 이 시작을 우리가 아까 그걸 넣어놔가지고
천천히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효과를 넣어서 안 되네요. 얘는. 예. 이걸 해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펜 줌을 넣으면은 이 부분에서는 드래그 지금 두 손가락으로 드래그 하는 거예요. 작았다가 끝날 때는 커질래요. 이런 식으로. 는 이퀄을 누르면 똑같은 크기로 그냥 자동으로 변하고요. 이런 식으로 커지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줌인 이런 효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림이라는 건 뭐냐면 트림 분할, 자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클립을 선택하고 트림 분할을 누르시면은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림, 오른쪽을 트림,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 헤드라고 하는 것은 이 빨간 바, 움직이고 있는 빨간 바, 이걸 플레이 헤드라고 불러요.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림 하면은 왼쪽 부분을 잘라서 없애버리고 뒷부분만 남겼어요. 뒤로 가기, 반대로 확대해서 트림, 오른쪽을 트림 하면은 오른쪽을 날려버려요. 그리고 가운데 트림 누르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하면 딱 이 지점으로 딱 잘려서 두 개가 돼요. 파일 두 개가 돼요. 이렇게 똑같은 거, 그 지점을 잘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오디오든 비디오든 자르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뭐 필터나 클립 그래픽 이런 거는 워낙 스마트폰 사진 보정 효과에서 많이 써보셔서 알 거예요. 조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밝기 대비 이런 것들. 뒤에 왕관 표시는 프로 버전에서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밝기 뭐 조절했어. 밝기 조절하고 대비 조절하고 채도 조절했어. 근데 이거를 일일이 똑같이 다 하고 싶은데 귀찮아. 그러면은 맨 밑에 보시면 전체 적용하기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모든 비디오와 이미지에 적용됐습니다 하고 딴 애들도 다 그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비디오 오디오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네. 이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또 그 북마크 기능이 있어요. 마크 기능이 뭐냐? 내가 특별히 이 부분에서 뭘 넣어야지? 이 부분에서 무슨 작업해놔야지 해놓고 나중에 까먹지 않게 책갈피를 꽂아 놓는 건데요. 이 부분에 뭐 효과 여기서 작아지고 커질 때 내가 여기다 뭐 멘트를 넣어야지 까먹지 말고 할 때 여기 플레이 헤드 00시 00186955 이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럼 보라색으로 변했죠. 빨간색 플레이 헤드가. 다시 빨간색이 터치하면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옆으로 밀면은 북마크가 생겨 있어요. 네. 이 북마크를 보면은 저 부분에 내가 뭘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알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마크 이렇게 찍어요. 여러 개. 이 부분마다 뭘 했어야지 라고 생각해 놓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라 막 딴 거 하다가도 이 북마크의 보라색 책갈피를 터치하면은 한 방에 그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은 북마크 삭제됩니다. 그리고 길게 터치하면은 모든 북마크 삭제하기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책갈피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다 눌러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캡처한 다음에 바로 클립으로 가져온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기능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내보내기 설정 다시 갈게요. 이거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완성된 파일을 다 완성됐다. 다 완성시켰다 끝까지. 그러면 오른쪽 위에 구석에 내보내기를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까랑 다르게 1080p는 이렇게 돈 내라고 월 4,500원 7일 무료 체험 이후 1년 25,000원 1년 25,000원이 많이 이득이겠죠?
하지만 전 무료를 씁니다. 무료 HD 720p로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제가 뭐 다른 목적의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카드 뉴스면 30 기본으로 가겠다. 화질은 하지만 35메가밖에 안 되네. 좀 높게 가고 싶다. 비트레이트를 최대로 올리겠다. 고화질로. 이런 식으로 저는 설정해 봤습니다. 이 정도로 보통 저는 많이 해요. 이런 특별한 고화질 영상이 아니라 카드 뉴스는 그냥 기본 720p 30 놓고 비트레이트만 올려주고, 그래도 56메가밖에 별 차이, 한 20메가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리고 내보내기 누르면 지금은 사진 파일과 음악 파일 몇 개밖에 없어서 금방 이렇게 되지만, 아마 영상 파일이 막 길게 많이 있으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몇십 분도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핸드폰이 좀 기종이 옛날 버전인 경우에는 막 튕겨 버리기도 하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따로 막 이거는 저장을 하거나 이런 걸 누르지 않아도 순간순간 지가 알아서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했던 작업물들. 그러니까 심지어 삭제를 했더라도 어플이, 그래서 내가 너무 버벅이고 이 어플 좀 이상해 그러면은 한번 삭제했다가 다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시 봤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이 파일은. 그러니까 삭제를 해도 괜찮다. 다만 삭제하고 다시 깔았을 경우에 사라지는 건 그 아까 받았던 에셋들 있죠. 폰트 막 음악 이거 받았던 거는 다시 받아야 돼요. 걔들만 초기화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내보내기 한 파일은 당연히 내 사진 어플에 들어가면은 비디오 앨범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렇게 배워봤고요. 실습을 해봤고요. 오늘은 사실 멘토 멘티 활동은 아니고 일방적인 쌍방이 아니라 일반 강의라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어볼 수 없어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웠고요. 다음 활동 때는 밝은 모습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이걸로 마칠게요. 나가셔도 좋습니다.